어느 날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갑작스럽게 등장해 감염된 사람들을 매우 난폭한 좀비로 변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모든 예방 조치가 소용없었다. 마치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듯한 상황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둘러 피난처를 찾기 위해 떠났고 존도 그의 고양이와 함께 캐나다에 있는 누나를 찾아 공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군대와 정부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그때 모든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동시에 경고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로 그 순간 한 승객이 갑자기 보안요원의 총을 빼앗아 비행기를 타겠다고 난동을 부렸다. 상황이 혼란스러워지자 존은 급히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교통체증이 10km 이상 이어졌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존은 고양이를 데리고 걸어서 돌아가기로 했다. 하루 종일 길을 걸은 끝에 마침내 그는 자신의 동네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곳의 평화는 한 감염자가 나타난 이후로 깨져버렸다. 그 사람은 매우 광폭해져서 마치 야수처럼 포효했다. 단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여러 지역이 이미 무너졌고 정부는 신속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격리 명령을 내리고 오늘 밤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래서 존은 서둘러 식료품을 구하기 위해 슈퍼마켓으로 갔지만 그곳은 거의 텅 비어있었다. 그가 오랫동안 생활하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존은 어쩔 수 없이 주유소로 가서 필수품을 더 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갑자기 부상을 입은 한 경찰이 급히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 직후 한 좀비가 갑자기 달려들어 남은 경찰을 공격했다. 상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옆에 있던 나뭇가지를 무기 삼아 들었지만 아직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좀비는 목표를 그에게로 바꾸었다. 다행히 위급한 순간에 남은 경찰이 총을 쏘아 존을 구해주었다. 바로 그때 부상당한 경찰이 감염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이를 본 다른 경찰은 존에게 빨리 떠나라고 경고했다. 자신이 좀비에게 물리면 그들처럼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부상당한 경찰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존은 두려움에 휩싸여 급히 집으로 돌아왔고 하루 종일 문과 울타리를 보강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정부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주민들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존은 낮에 좀비의 무서움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집에 머물면서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다행히 존과 그의 고양이는 군대의 검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2주가 지났습니다. 신호도 끊겼습니다. 존은 누나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비상식량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래서 존은 하는 수 없이 다이빙복을 입고 음식을 찾으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그는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모든 음식을 가져갔습니다. 다음 집에 침입하는 동안 존은 뜻밖에도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휠체어를 타야 했기 때문에 군대가 그녀를 짐으로 여겨 데려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할머니 식량도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주변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에게 음식이 남아있을 만한 집을 알려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으로 존은 약간의 식량을 찾았고 심지어 기름이 가득 찬 오토바이도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수색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곳곳을 뒤진 후 존은 무전기 2대와 약간의 음식만 얻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집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감염된 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전기를 한 대 준 후 존은 그 집에 들어가 음식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곳도 비어있었고 유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존은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서 반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도 생필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쏜 화살 덕분에 존은 식량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존과 할머니는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라디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단체가 생존자들을 감옥으로 불러 모아 알래스카 섬으로 대피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식량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존은 할머니를 감옥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할머니를 부르러 집에 갔지만 존에게 짐이 되기 싫었던 할머니는 조용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짐을 가지러 돌아오는 길에 존은 갑자기 여자 좀비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다이빙복을 입고 있어서 물리지는 않았지만 부상을 입었습니다. 존은 있는 힘껏 좀비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도망쳤지만 다시 붙잡혔습니다. 위급한 순간 존은 창문으로 좀비를 날려버리고 기회를 틈타 문을 닫아 좀비를 가두었습니다. 존은 곧바로 총을 들어 상대를 처리했고 이곳이 좀비들에게 거의 완전히 점령된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고양이 테오와 함께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현재 봉쇄되어 있어 존은 어쩔 수 없이 지름길로 돌아 항구로 향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소음이 근처 좀비들을 끌어당겨 그들을 쫓아오게 했다. 존은 최대한 속력을 내서 앞으로 질주했고 덕분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좀비들이 그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런 게 얼마 가지 못해 존은 우연히 군사 대피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의 사람들 모두가 좀비로 변해 있었다. 다행히도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기에 그는 순식간에 좀비들을 멀리 따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도중에 좀비 무리를 피하지 못해 넘어졌고 그때 좀비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존은 황급히 다시 달아나려 했지만 오토바이가 넘어져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좀비들이 그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존은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이래 존은 항구에 거의 다 와 있었다. 잠시 후 마침내 항구에 도착했지만 좀비들이 여전히 집요하게 뒤쫓았다. 존은 재빨리 달려가 문을 잠갔으나 유리문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금이 갔다. 위급한 순간 그는 철문을 열어 좀비들을 밖에 가둬두었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존은 근처에 작은 보트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급히 헤엄쳐서 보트로 갔다. 그러나 그 보트에 핏자국이 있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다. 여러 번 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때 갑자기 보트 안에 좀비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그 작은 보트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는 남은 유일한 보트에 올라타 섬으로 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보트의 연료가 다 떨어졌고 그때 마침 안에 다른 배가 있는 것을 발견한 존은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존은 그드락큰 배로 구출될 수 있었다. 수염난 남자가 자신을 빅터라고 소개했고 뒤에 모자를 쓴 사람은 선장이라고 했다. 그날 밤 존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고 창문을 통해 보니 생존자들이 구조를 요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빅터는 그들이 온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사실 이 배는 항해 중에 계속해서 약탈을 일삼으며 자신들만의 제국을 세우고 있었다. 오직 선장에게 복종하는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 지역 출신인 존은 그들에게 보급품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로 남겨진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선원들이 어젯밤 구조 요청을 하던 사람들의 소지품을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존은 탈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존이 배 아래쪽을 통해 탈출하는 도중 어젯밤 구조를 요청했던 두 사람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둘러 그들을 구해주려 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선원들에게 들켜한 남자가 살해당했고 존 역시 붙잡히고 말았다. 빅터는 존을 구하기 위해 해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듣지 않자 결국 공격을 감행했다. 혼란스러운 싸움 중 빅터는 실수로 선원들을 죽이고 말았고 이에 존과 함께 탈출 헬리콥터가 있는 병원을 찾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트를 타고 떠나가던 순간 다른 선원들에게 들켜 불운한 생존자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고 빅터도 반격하다가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존은 최선을 다해 속력을 내며 탈출에 성공했고 육지에 도착한 뒤 빅터를 안전한 곳으로 부축해가며 작동 가능한 차량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존은 차 안에 있는 좀비를 발견했고 즉시 처리한 후 그 차를 이용해 헬리콥터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곧 병원에 도착했으나 헬리콥터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존은 또 다른 좀비에게 공격당했지만 재빨리 차를 몰아 그것을 멀리 날려버린 후 처리하고 계속 나아갔다. 그러나 총소리가 다른 좀비들을 불러 모아 존은 필사적으로 총을 쏘며 그들을 물리쳤다. 모든 좀비를 처리한 후 존은 빅터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려 했고 총알을 제거할 도구와 약품을 찾던 중 2층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존은 서둘러 올라가 소리를 따라갔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좀비가 나타나 겁에 질린 존은 벽 뒤에 몸을 숨기고 좀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좀비가 사라지자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몇 마디 나누기도 전에 또 다른 좀비가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했다. 존은 재빨리 대응하여 그 좀비를 처리했지만 총소리가 더 많은 좀비들을 불러와 존은 결국 전속력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존은 수술실로 뛰어들어가 재빨리 문을 잠갔지만 이 방법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한 간호사가 나타나 그에게 따라오라고 신호를 보냈고 덕분에 두 사람은 좀비 무리를 피해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다. 이후 그들은 힘을 합쳐 빅터를 더 안전한 층으로 옮겼고 그곳에는 수녀 복장을 한 여성과 3명의 아이들이 숨어 있었다. 수녀와 간호사는 의료진으로 함께 힘을 모아 빅터의 몸에서 총알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빅터는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열이 있어 회복이 필요했다. 존은 헬리콥터를 찾으러 왔다고 설명했고 이를 들은 간호사는 그를 위층으로 안내했다. 헬리콥터는 현재 좀비들이 가득한 구역 근처에 있었다. 간호사는 헬리콥터가 있는 야외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 말해주었지만 며칠 전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보지 못했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존은 옥상에 올라가 헬리콥터 주변을 살펴보다가 핸드폰에 신호가 잡히는 것을 발견했고 언니로부터 많은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답장을 보내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총성이 들려 내려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무리들이 병원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물자를 구하러 온 배의 사람들인 듯했다. 존은 상황의 위험성을 간호사에게 알리며 헬리콥터 쪽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이전에
촛불로 훼손된 통로를 통해 헬리콥터로 향했다. 그러나 고온으로 인해 창문이 변형되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간호사는 도끼로 문을 부수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좀비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 소녀를 공격했다. 존이 빠르게 좀비를 떼어냈고 그 틈에 간호사가 도끼로 좀비를 처치했다. 그러나 소녀는 물리고 말았고 자신이 곧 좀비로 변할 것을 깨달은 그녀는 간호사에게 아이들을 구해달라고 당부한 후 스스로 무리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은 계속 길을 나섰다. 그때 한 소녀가 자신의 어머니가 좀비가 되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울음을 터뜨리려 하자 빅터가 그녀의 입을 막아 소리를 내지 않도록 했고 존도 다가가 그녀를 위로하며 진정시켰다. 그때 또 다른 좀비가 갑자기 나타나 존은 소녀를 안고 급히 옷장 안으로 숨었다. 총격전이 벌어져 좀비들이 잠잠해지자 존은 옷장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알고 보니 배에서 온 사람들이 2층까지 올라온 것이었다. 이에 그들이 떠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결국 그들이 사라진 뒤에야 다시 헬리콥터 근처로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헬리콥터에 접근하려면 좀비가 가득한 구역을 돌아가야 했고 그때 존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여러 개의 문과 울타리를 조합해 임시 보호막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해 헬리콥터 쪽으로 조금씩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동 중에 그만 소음을 내고 말았고 그 소리 때문에 좀비들이 개미 떼처럼 몰려들었다. 아이들은 간호사가 종이판으로 시야를 가려주었고 그 사이 존과 어른들은 좀비들을 멀리 유인하려고 했었다. 존은 소화기를 뿌리며 좀비들을 막았고 간호사는 도끼를 휘두르며 싸웠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헬리콥터가 있는 폐쇄된 구역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간호사는 재빨리 저 물살을 부수고 아이들과 빅터를 헬리콥터에 태운 후 존과 함께 체인으로 문을 잠그고 헬리콥터에 올라탔다. 그러나 헬리콥터가 오래되어 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그 사이 좀비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에 존은 시간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소음은 곧 배에서 온 선원들까지 끌어들였다. 빅터가 성공적으로 헬리콥터를 시동시켰지만 무장한 선원들이 들어와 모두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위협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존은 기지를 발휘해 울타리를 무너뜨려 좀비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다. 선원들은 반응할 새도 없이 좀비들에게 공격당해 물어뜯겼고 존은 힘겹게 싸우며 빅터는 좀비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륙을 시작했다. 간호사는 존을 위해 사다리를 내려줬고 그는 사다리를 잡고 간신히 헬리콥터에 오르며 탈출에 성공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지친 아이들은 서로 껴안고 잠들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존은 갑작스러운 누나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기뻐하며 알래스카 섬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지만 누나는 패닉에 빠져 절대로 오지 말고 당장 돌아가라고 경고했다. 존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투기 2대가 섬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도 감염이 퍼졌음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것은 더 폭발적인 이야기를 예고하는 열린 결말일 것이다. 다 함께 2부를 기대해주세요.